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최근에 불안을 잠재우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서 시장이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어제 그저께 약간 불안한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의 양봉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양봉이 나오는 거, 요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 상승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승 종목 수가 좀 여러 개 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들 까지 유동성이 조금씩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가 공급이 안 되다가 조금씩 공급 악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수만 올라가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이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올라가는 그런 질이 좀 좋은 양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볼 건데요.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했고요. 특히 이 선물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는 1조가 넘는 매수였다가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래도 7,400억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2조가 넘는 매도를 보였었는데, 오늘 7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일의 하나오션 문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이 없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곧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수가 아직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2,500억 정도 매도하다가 다시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자금이 몰리고 있다. 반면에 그 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유동성 파티에서 삼성전자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파월이 또 오랜만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몇 달 내에 양적 긴축을 준다는 거. 양적 긴축은 이제 QT, 우리 양적 완화는 QE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뺏어가는 QT를 중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게 지금 두 차례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유동성 이 좀 공급될 수 있는 QT 중단은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내에, 몇 달이니까 1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12월 달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앞으로 금리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적 긴축 몇 달 내에 종료할 수 있다라는 발언,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95%, 여기 12월 달에는 94%로 지금 시장에서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올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가 있지 않아요. 거기 셧다운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월 29일에 일어나는 FOMC에서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한 단계 인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공급되는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만들었어요. 3차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고, 여기도 만약에 좀 안 된다라고 하면 보유세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최근에 좀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글쎄 막을 수 있을지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부동산에 있는 이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와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약간 뭐 빠지진 않더라도 정체되어 있을 정도만 나와줘도 이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부동산에 엄청난 자금이 몰려 있거든요. 이게 주식 시장으로 온다라고 하면 엄청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월의 양적 긴축,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두 차례. 이거는 뭐 시장이 누가 봐도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고 있을 때 올라가는 섹터는 바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주가,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금가, 그 다음에 코인까지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는 했는데 이게 막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부의 의지는 이걸 막아서 주식시장으로 좀 물꼬를 트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겠다. 대놓고 집값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가라 라고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증시 격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주식시장 활성화 5,000포인트의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다. 그런데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큰 유동성이 공급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뭐가 또 어마어마한 게 오느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어마무시한 시장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5,000포인트가 아니라 6,000, 7,000도 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쫄 게 없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일단 먼저 선빵을 쳐서 올라가는 거고, 그 밖에 또 많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뭐 반도체 못 샀다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전이 또 움직이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같은 것도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옛날부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행보가 오래된 거는 에너지를 모으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동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정을 보였으면 이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유동성 공급이 좀 되는 시장, 정말 거품이 생기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유동성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절대 단타 쳐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10% 먹을 수 있어요. 시장 좋으니까. 이거 팔고 또 딴 데 가서 또 조금 먹고 또 깨지지 말고, 이거 10% 먹을 거를 한 50%, 최소 3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돼요. 요런 장세라 지금. 옛날에 시장 어려울 때는 10% 먹으면 좋죠. 땡큐죠.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요런 사이클을 알고 투자하셔야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시작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반도체가 또 뭐 삼성전자 12만 원 레포트 나왔는데 12만 원 갈 수도 있고 뭐 15만 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반도체만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도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면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파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써 있죠. 유동성의 이래저래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오늘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알테오젠의 약세 이유는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예, MSCI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편입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상승하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늘려요. 하락하는 종목에다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는 거를 비중을 낮춥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다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갔고 최근에 원전 쪽으로 많이 갔고 이런 식으로 다른 섹터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쪽에 기계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못 올라가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악재가 나와서 하락할 만한 요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예, 이렇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다른 섹터가 많이 올라가면 순환매 형식으로 다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 템포 죽여서 기다렸다가 가야지 이거 팔고 딱 가잖아요? 이거 팔고 갔어요.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만약에 조정받고 요거 올라가는 순간 좀 다시 멘붕 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 정도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유동성 함정인데 앞으로 기관들의 엄청난 수익률 게임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섹터를 보고 있는데 기관들의 특성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 미래 성장 가능성만 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실적이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 중에서 제가 몇 개 뽑아 놓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딱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섹터 중에. 아마 그쪽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못 먹었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개인만 사가지고는 알테오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주는 수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전혀 이거를 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반도체 사느냐고. 어느 정도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테오젠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거래소 이전.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있으니까 이 모양이지 거래소로 넘어갔으면 패시브 매수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회사 측에서 곧 발표가 나오겠죠. 임시주총은 12월 8일로 정해졌으니까 늦어도 뭐 11월 8일까지는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 전에 아무튼 뭐 10월 말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점차 수급이 호전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싼 에너빌리티, 긴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하고 긴 박스권이 나오는 종목은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새롭게 2차 전지 뭐 그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원전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때 같이 올랐던 현대건설이 조정을 좀 이거는 기간 조정을 아까 저기 그 두빌은 기간 조정을 좀 보였고 상대적으로 그 현대건설은 가격 조정을 보였어요. 그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거래가 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시점에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많이 나오죠? 가스 터빈, 터빈이 이제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SMR 이렇게 나오겠죠. 가스 터빈이 지금 상당히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에서 가스 터빈이 좀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부산 에너빌리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대형 원전보다 1000배 안정한 SMR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겠다라고 한국기술개발사업단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SMR 역시 상당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제 느낌에는 원전 쪽을 좀 띄우려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반도체 못 먹었는데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물론 사도 됩니다. 사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초반에 못 들어갔으면 지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변동성 커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기준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95,000원인데 10만원, 12만원 갈지 요거에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지 반도체 부품이 먼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준이에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느냐. 예,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뭐 정말 5천이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더 가겠죠. 예. 이래저래 뭐 나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들 최근에 뭐 전력 관련주도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거 또 올라가죠. 예, 그런 거니까 실적 좋은 회사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예, 이래서 이래저래 유동성 파티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조급한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예,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또 바뀌겠죠. 제약바이오 섹터들 미국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움직일 거고 양적 긴축 종료해서 좀 미국도 좀 너무 거품이 심한 게 양자 컴퓨팅 막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실체도 없는데 아직까지 뭐 가능성 이런 것만 그런 거 보면 좀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열애절에 좀 많이 좀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유동성 장세를 여러분들이 잘 즐기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딱 주목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못 올랐으면 다음 턴을 기다려요. 다음 턴을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며칠 안 올라갔다고 회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복 하나 나오면 완전히 그래프가 바뀌어버려요.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면 옛날에는 한 공급이 허리 정도밖에 피가 안 돌았다면 지금 다리 끝까지 지금 이렇게 공급되는 느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저점에서 잘 안 쳐다봤던 종목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유동성 공급 파티 곧 시작됩니다. 이 점에 주목하시고요.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쫄면 안 돼요. 지금은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쫄면 어떡합니까? 그죠? 종합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눌리면 사야 됩니다. 전수로 눌리면 사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자꾸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유동성 파티가 이때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이 유동성 파티를 올렸기 때문에 오래 못 갔는데 지금의 유동성 파티는 개인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해서 올리는 이런 파티인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개인의 유동성 파티는 4천에서 5천 요때 유동성 파티가 나올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좀 플러스 나왔어야 되는데 참 저도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뭐 그래도 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연말 연초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